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밴드 전략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박스권이에요. 뭐 바뀐 거는 없습니다. 시장 급락이 안 나오고 있는 거는 다행인 거고.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전 종목들이 이제 흔들림이 좀 나와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감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오후장으로 보니까 지금 또 종목들이 또 살살살 올라오고, 특히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좀 많이 밀렸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서는 뭐 다들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흔들림이 좀 강했다가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지금 다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심하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쪽이 좀 게임주들이 오늘 아침에서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0%짜리도 많이 보이고 마이너스 6%, 8%. 그래서 오늘도 급락이 나오나 싶었더니 역시 좀 올라오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단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어저께와 그저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좀 더 빠졌어야 될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조금 더 빠졌으면은 먹을 폭이 더 컸을 텐데 빠지다 말다가 지금 올라가 주는 바람에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걔네들한테는 요게 이제 또 단비처럼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들을 잡고, 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매가 되는 종목들이 몇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바닥 쪽일지 포진되어 있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이쪽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찾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에 쭉 찾다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종목들을 잘 보시면 매매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아직 죽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침에 체감이 안 좋았어도 오후장 오면서 또 어디가 움직였나 보니까 뭐 후성 같은 종목들 오늘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도 오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뿐만 아니라 뭐 IT 섹터도,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섹터도 오늘 뭐 SM도 마찬가지고 흔들렸다가 플러스로 다 돌아섰고요. 그래서 지금 빨갛빨갛하게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자,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죠. 바로 애니플러스라는 NFT 관련 주식으로 해갖고 움직인 애들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계속 밀리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지수들이 폭락하거나 뭐 종목들이 빠져가지고 막 계속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잘 버티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또 아침에 또 강했던 섹터가 또 어디였냐면은 5G, 그쵸? 5G 관련주 통신 IT라고 저는 이제 칭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통신주라 그러는데 그냥 저는 통신주도 이제 IT다. 원래 IT였어요. 그래서 통신 IT라고 하는데, 그래서 IT를 포함한 게임주, 엔터주를 제가 메타버스 삼각편대라고 이름을 좀 칭했는데, 그러니까 IT에는 5G IT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은 그냥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소부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IT도 있고, 뭐 IT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다 통틀어서 IT라고 칭하는데, 5G가 이제 움직이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메타버스 이슈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5G도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관점으로 해서 아침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아침에 강세를 그래도 잘 좀 지켜주는 편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강하게 좀 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게 뻗어가면서 막 쭉쭉쭉 넘어가는 상황까지는 아니었고, 오히려 걔네들이 탄력이 약간 둔화가 되니까 오히려 게임주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오늘 보니까 게임빌이 24% 가까이 폭등해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요. 그래서 FSC 엔터, 뭐 게임빌, 뭐 IHQ 뭐 등등 뭐 메타버스 이슈로 애니플러스는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들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뭐 그런 흐름들을 오늘 장중에 보여줬다. 그래서 뭐 테마주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뭐 내일도 비슷할 거예요. 뭐 올라가는 거 아니면 살짝 밀리겠지만 조금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죠. 이게 너무 안 올라가니까 이제 지겹다 못해 이제 조금 이제 짜증이 날라 그러는데, 이쯤 되면 좀 요 정도까지는 올려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050 정도, 이 정도만 올라와도 종목들은 한층 더 좀 숨통이 좀 트이면서 좀 더 좋아질 건데, 그거를 안 해주네요. 그렇죠? 그거를 안 해주는데, 근데 기대할 만 합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보다는 지금은 확실히 요 추세선들을 이제 슬슬 하나씩 넘어가면서 저점도 이렇게 다지고 올리고 있어서 한 3,050까지는 무난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내에서 3,050을 갖다 놓든 뭐 다음 주에서 3,050을 갖다 놓든 가기는 할 것 같다. 그래서 지수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그거에 비해서 좀 못 가는 이유는 얘는 먼저 올라와서 그래요. 먼저 올라와서 그런 거니까
뭐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코스닥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고, 그리고 2950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여기만 안 깨지면 되고, 뭐 최종적으로 2900만 안 깨지면 되는데 2900을 깨는 거는 이거는 너무한 거고요. 2950 정도를 눌림목을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뭐 인정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왕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 저점, 오늘 찍었던 저점 자리 있죠, 21선 라인인데 이 자리 깨지 않고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테마 장세가 되든 종목 장세가 되든 아니면 뭐가 올라가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작돼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해주는 얘네들이. 그래서 계속 눌러놓고 있는 그런 박스권 시장이다. 그래도 뭐 갈 종목들은 잘 가고 있더라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50과 2950 작은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기가레인. 자, 좀 전에도 오늘 5G 통신 IT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기가레인뿐만 아니라 뭐 서진전자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서진 시스템이군요. 서진 시스템 이런 거 조정받으면은 매매하기 참 괜찮은 종목인데 조정받으면은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냥 도망가 버려갖고 그냥 별로 지금은 관심을 안 주고 있는데, 내려오면 저런 거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자, 기가레인도 그쪽이 관련주 쪽인데 어제 거래가 좀 실렸고, 아니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좀 거래가 실렸고, 그리고 오늘도 좀 거래가 실리면서 좀 움직이는 편이었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 및 5G 메타버스 핵심 인프라 분석 등의 상승,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장비주들이 올라간 지가 꽤 됐거든요. 이게 처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통신 IT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하면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이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모양을 만들고 있고 모양이 괜찮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려고 뽑았는데, 나머지 통신장비주들은 정말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인데, 하나금융투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 상위 12개사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종이 실적을 회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3분기에 이제 일부 업체들의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나타났는데 4분기에서는 실적 개선하는 업체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년인 2022년 2분기에는 국내 대다수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고, 그냥 예상입니다. 그냥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막상 그때 뚜껑 열어봐야 돼요. 막상 갔더니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는데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기대감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메타버스를 붙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다는 얘기예요.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그 뒤에서 이제 해주는 얘기들 중에서 보면 이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이걸 나중에 내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핑곗거리가 될 수 있는데, 2022년에서는 글로벌 통신사들이 5G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고 28GHz 상용화에 나설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다른 패러다임,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5G를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개통해봐서 아시겠지만 5G가 아직도 잘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5G 그래도 터지기는 터져요. 터지긴 터집니다.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더 깔고 할 텐데, 해외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그렇게 빠르지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해외도 내년서부터는 좀 빠른 5G, 그러니까 4G를 건너뛰든 뭐 5G 쪽으로 개통을 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제 5G 쪽으로, 뭐 미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를 1,400조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사업 중에서도 5G 구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요런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그러면 내년까지 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기사가 나왔으니 단기적으로 일주일, 2주일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슈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100년 동안 1000조를 들이붓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한 달 갑니다. 원래 기사라는 게 그래요. 참 웃긴 게, 이게 이제 1000조를 때려 부을 거면 차라리 이걸 1조씩 아껴가지고 한 달에
1조씩 계속 이거를 덧붙여 갖고 계속 쏜다 그러면 이게 그 이슈가 남아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한 방에 이슈를 붙이면 짧게 움직이고 말아버립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슈라는 거는 그 다음 더 큰 이슈, 더 큰 이슈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한 방에 나와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호재가 돼서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 이슈를 가지고 뭐 2022년도 이후서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에서부터 이거를 크게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년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가래에는 이게 조정받으면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거리도 실려 있고 차트도 이쁘죠. 바닥에 있고. 자, 그래서 5G 관련주들도 메타버스, IT입니다. IT 잘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그 애니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업이 이제 애니메이션 유통 뭐 이런 거 하는 이제 회사고, 뭐 애니플러스 그 채널도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틀어주고 그러는데, 이제 넷플릭스에도 유통을 합니다. 뭐 진격의 거인, 뭐 러브 라이브, 뭐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이제 부분들을 유통 및 상품화를 주력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종합 컨텐츠 업체인데, 일본 신작 애니 점유율을 70% 이상을 확보한 과점을 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업체인데, 국내 포함해서 아시아 8개국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OTT 이쪽을 계속 콘텐츠를 공급할 예정인데, 애니플러스는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과 지금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앞으로 상품화와 전시, 행상, 드라마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관심이 되어주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연계 가능성이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근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과,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팬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 앞으로 큰 성장성을 보고 NFT에 대한 연계 가능성 때문에 오늘은 상한가를 간 겁니다. 어쨌든 뭐 상한가를 갔으니까 일단 축하할 일이기는 한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사기에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조정받으면 공략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조정받으면, 근데 쉽게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NFT 관련주들도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OTT 관련주라든지 이게 계속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일전에 뭐 말씀을 드렸었던 뭐 IHQ 같은 경우도 초록뱀 미디어도 지금 NFT 관련주 쪽으로 엮여서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니플러스가 계속 올라가면 그 흐름들이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IHQ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드라마 쪽이냐 이제 애니메이션 쪽이냐 약간 틀리지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목할 필요는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 종목으로 드렸었던 바로 이제 초록뱀 미디어를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초록뱀 미디어 넘어갈 거예요. 고점 놀이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서는 추천을 싸게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164%가 수익이 났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2,400원대 추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마 2,39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70%대까지 이제 70%가 넘네요. 2,490원이니까 2,390원 이쯤이니까 한 7% 정도? 올해 기준 77% 수익인데 저는 이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가야 돼요. NFT 관련주 쪽이고요. 메타버스 NFT. 그래서 이슈가 되면은 계속 올라가면서 초록뱀 미디어 저는 5,000원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건데, 오늘 리뷰를 해드린 이유는 오늘 굉장히 강했죠. 고점 놀이 중입니다. 수급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다시 오늘 외국인들이 125만 주 샀습니다. 아마 갈 거예요. 이거 가면 당연히 IHQ도 따라갈 거고, NFT 관련된 OTT 관련주도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초록뱀 미디어 갖고 있는 분들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장 점수는 80.5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오후장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으니까 매수 포인트도 80.5고요. 자, 엔터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못다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유튜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